예, 자, 우리 이제 178조, 자, 세정치를 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좀 말했던 이제 시파, 벽파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자, 우선 우리 이제 당파 관련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선조 때, 자, 사림이 집권하면서 이제 동인하고 서인이 나누어졌습니다. 그죠? 자, 동인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강경파였고요. 그죠? 예. 네, 강경이었고 이쪽이 온건이었습니다. 그죠? 온건파였고. 자, 근데 뭐에 대한 강경과 온건이었죠? 네, 척신정치.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조 전랑의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이들이 갈라진 가장 큰 이유는 척신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둘러싸고 강경파와 이제 온건파가 나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의례붕당이라고 하는 거죠. 자, 1590년, 91년, 그 흔히 말하는 정일이 모반 사건과 세자의 건조의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이게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이제 북인과 남인의 차이는 당연히 이제 서인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문제로 다시 북인은 이제 강경파였고요. 이쪽은 이제 온건파가 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온건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된 배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정열이 모반 사건 혹은 이제 기축옥사라고도 부릅니다. 기축옥사 혹은 정열이 모반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두 개 갈라지게 됐죠. 자, 그런데 이 북인은 기본적으로 누구 쪽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많았느냐? 예,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죠. 조식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쪽은 이제 이황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제 또 이제 중립외교를 했었죠. 중립외교. 뭐 그때도 이제 북인이 또 다시 뭐 대북파 속파 나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인조가 왕이 되면서 선조 다음에 자, 인조가 왕이 되면서 이제 이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연합해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조 반정은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구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당이 되고 얘들이 야당이 되나 이런 이제 구조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사이가 뭐 너무 좋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이제 왔다 이거죠. 쭉 왔습니다. 쭉 왔어요. 쭉 왔어요. 자, 그러나 이제 숙종 때 1680년에 뭐가 발생하면서 자, 경신환국이 발생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자, 이 경신환국 기점으로 자, 이 서인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서인들이 뭐하고 뭐로 갈라지게 됩니까? 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조가 왕이 되면서 이제 북인들은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정권에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신환국 이후에 이제 남인들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서는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론하고 소론이 남는데 이 노론은 이제 강경파였고, 그렇죠? 자, 소론은 뭐였습니까? 온건파였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경과 온건은 뭐에 대한 거? 바로 남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강경, 온건 혹은 이제 장입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그러면 결국 누굴 지지하느냐? 이쪽은 이제 영조를 지지하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경종을 지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노론은 자, 명분과 대의 명분과 민생 안전을 중시하고 소론은 적극적 북판 개척과 실리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조죠. 정조. 이 정조는 자, 적극적인 탕평 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때 이제 벽파와 시파라는 게 나누어지는데 자, 이 벽파와 시파가 뭐냐면요. 벽파와 시파의 이야기는 사실은 노론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노론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노론에 와서 이게 벽파와 시파로 갈라집니다. 벽파는 뭐냐? 이름이 뭐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한쪽으로 편벽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주장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래 뜻은 이게 뭐냐? 사도세자가 잘 두자겠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시하는 사람이다. 쌤통이다. 반면에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내지는 뭐 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뭐 죽을 정도의 잘못이었냐 이런 거예요. 이름은 왜 이렇게 지어졌느냐? 잘 보세요. 시파는 시류에 편성한다는 뜻이에요. 시류에 편성한다. 시류에 편성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류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조의 정책을 지지하는 거죠. 정조의 정책이 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게 시파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10파의 상당수는 이렇게 노론의 대다수는 벽파가 되고 다수파는 벽파가 돼요. 그럼 소수파가 뭐가 되냐? 10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 10파에 소론도 일부 참여하고요. 그리고 엔드 누구도 참여하냐? 남인도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론의 대다수는 벽파가 되지만 일부 노론과 다수의 소론과 남인들은 뭐가 된다? 10파가 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 노론 벽파, 남인 10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맞고 저렇게 설명해. 뭐가? 벽파, 10파는 노론에서 나누어져서 다수파가 벽파가 되고 소수파가 벽파가 됐다, 10파가 됐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고요. 노론의 대다수는 벽파가 되고 일부의 노론과 다수의 소론과 다수의 남인들이 10파가 되었다 해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굳이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유명한 이제 정조의 죽음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게 유명한 이제 정조의 독살설이죠. 그거하고 달리 있고 이후의 세도 정치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지우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